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주제가 이 반복문이었죠. 그죠? 반복문. 해서 for 반복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맞습니까? while 반복문이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의 사용 형식, 그 다음에 뭐 역할, 약간의 차이점도 있었죠.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다루었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 맞아요.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코딩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결국엔 프로그램 짤 줄 알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줄 아는 능력 가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책에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과제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겪고 있을 겁니다만은, 이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거는 이거 맞죠? 그죠? 예, 생각입니다. 그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코딩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고 있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지만은 이번 영상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나중에 일을 처리해 나갈 때도, 코딩할 때도 저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뭔가 배워나가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소수인지 판별하는 거, 그 다음에 수를 입력받아 계산하는 거, 뭐 심플해요. 심플한데 이 세 가지 다가 당연히 이 반복문 구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코딩하는 형식을 방법을 한번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맨 먼저 구구단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주소를 하나 더 할게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우선 주소를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어떻게 코딩해야 될까? 글자 좀 키울까요? 이렇게 좀 키울게요. 구구단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구구단을 출력하는 범위에 따라서 사실은 코딩하는 뭐 당연히 범위도 달라질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수 x에다가 3을 딱 준다. 그래가 나는 이 x가 가지고 있는 구구단을 출력하라. 지금 3이면 3단 출력하도록 해라. 그러면 3일은 3, 3, 2, 6 해서 3, 9, 27까지 출력되면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3 옆에 한번 써볼게요. 3일은 3, 3, 2는 6 해서 3, 9, 27까지 출력되면 3단에 대한 구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이만큼 반복해 줘야 되는데 앞에 숫자는 바뀌지 않는데 뒤에 숫자가 바뀌면서 곱하기를 해나가야 되네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반복하면서 변화될 값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 형식을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부터 9까지 변화를 주면서 반복해라. for 맞죠? range 얼마 주면 돼요? 맞습니까? 9가 주기 좀 애매하다. 그죠? 왜요? 우리 이렇게 주면 이 숫자 앞까지만 반복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9까지 곱하기 하려고 하면 여기다 9가 안 주고 얼마 줘야 되겠어요? 네, 10 줘야 되겠다. 그죠? 자, 알고 코딩 해볼게요. for I in range 뭐 이런 형식 맞나요? 그렇죠. 해서 10 이래 주면은 맞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반복해요? 얘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0부터 얼마까지? 9까지. 그렇죠. 우리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해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야지 요 9까지 하는 게 맞겠다. 그죠? 곱하기 1부터 하면 되는데 얘는 곱하기 0부터 나오네요. 이 레인지가 이래 되면은. 그럼 요걸 1부터 하도록 명시해 주면 되겠다. 맞네요. 그래서 아니야 0부터 시작 안 해도 돼. 1부터 하면 돼. 할 땐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레인지라는 반복문에 쓸 때의 형식들의 유형이었고, 반복문에 속하는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콜론을 찍고 엔터 쳐주면은 인덴트 생기고, 그럼 출력해버리죠. 그냥 바로 프린트 3일은 3, 3, 2, 6, 3, 3은 9 해서 3, 9, 27까지 찍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럼 3이라는 값은 x가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더하기 해서 몇 단위에요? 곱하기 기호 넣어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찍어야 될 값이 i죠. 그렇죠? 플러스에서 출력 형식 만들고 있습니다. 출력 형식 해서 equal 해주고 맞아요? 지금 이 형식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3 곱하기 1부터 9까지 넌 요거 형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계산된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써주면 돼? 여기다가 3 곱하기 i 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쓴다고요? x 곱하기 i 했는 거 넣어달라 하면 되잖아.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run. 아하, 에러 나오네요. 직관적으로 알죠? 무슨 에러인지. 지금 프린트문에 쓰고 있는 이 x 곱하기 equal 뭐 이런 것들은 문자열인데 x나 i는 뭐예요? 그냥 썼으니까 뭐가 될까요? 예, 정수 인테저가 될 거예요. 그죠? 인테저하고 문자열하고 같이 이 기호로 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앞에서 경험해봤죠? 문자열로 결합해서 출력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숫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출력될 때는 얘네들이 문자열로 변환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곱해진 결과도 문자열로 바뀌어야 되니까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문자열로 바뀌도록 맞죠?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단계 올릴게요. run 됐죠? 이해되죠? 요런 형식으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프린트문에다가 이와 같은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배웁시다. 지금 제가 이런 문자열과 출력될 정수들 맞죠? 얘네들을 결합하는데 요 기호를 써서 결합을 했어요. 문자를 결합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럴 때 실제 숫자가 문자를 결합해 쓰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바뀌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형변환이었죠. 요게요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돼요. 출력할 때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x 방금 했던 것처럼 그죠? 더하기라고 쓰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출력할 내용물들을 나열할 때 더하기를 안 붙이고 콤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설명이 있었는데 흘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나온 김에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하기 안 찍고 콤마. 그 다음에는 i 찍어줘. 그리고는 뭐예요? equal 찍어줘. 콤마. 그리고는 x 곱하기 i 했는 결과 찍어줘.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얘 잠시 주석으로 처리할게요. 위에 거는 주석으로 막아버렸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해볼게요. 실행. 돼요. 똑같이 되잖아요.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콤마를 찍으면은요, 콤마를 찍으면은 문자열과 숫자들을 같이 출력하기 위해서 굳이 이 str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문자열 변환 과정이죠. 얘가 문자열 변환 과정이 별도로 이렇게 코딩이 안 돼도 돼요. 이렇게 쓸 때에는. 맞죠? 필요 없다고요.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방식으로 코딩을 할래? 밑에 방식으로 코딩할래는 택일하면 됩니다.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유심히 보면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하면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하는데 두 개 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제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두 개가 비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위에 걸 출력하고 나서 밑에 걸 출력할 때 줄로 구분하도록 한 다음에 출력해 볼게요. 차이점이. 그렇죠. 여기에도 한번 더 넣어볼까요? 프린트 해서 그렇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했나요?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자 보면 느껴져야 돼요. 얘는요 요 방식으로 출력한 거예요. 얘는요 밑에 방식으로 출력한 거예요. 더하기로 결합해서 출력했는 것이고 얘는 콤마로 구분하면서 출력했는 거예요. 그쵸? 느껴지죠? 차이점. 저절로 빈칸이 생겨요. 얘는. 그렇죠? 빈칸이 생겨요. 그래서 요놈은 콤마로 구분되어지는 대상물마다 그 사이사이 이렇게 빈칸을 자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빈칸을.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을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출력될 것들을 같이 쓰면은, 출력되도록 하는 방식을 하려고 그러면 콤마 쓰면 돼요.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요, 한번 참고하세요. 참고해가지고, 그쵸? 참고해서, 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는 가끔씩 이 방식으로 코딩하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또 이 방식으로 코딩하기도 하는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된다는 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얘는 행변환을 하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밑에 건 행변환 따로 안 해도 잘 돌아간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여기에다가, 요건 심플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요. 얘는 지금 몇 단만 기본으로 해줘요. 무조건 3단이에요, 얘는. 왜냐면 딱 고정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은 요걸 좀 확장시켜 보세요, 스스로. 여기다가 바꿔보라고요. 그죠? 3단만 할 게 아니고 5단 할 수도 있고 뭐 9단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9단 몇 단을 할래요? 라고 묻도록 하라고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나 5단 해가 5를 입력하면 밑에도 5단 돌아가면 되죠. 맞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 사용자로부터 뭐 받아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입력한 수에 해당되는 구구단이 출력되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그걸 스스로 문제를 확장시켜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쪽 부분 쪽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도 내가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이런 게 좀 돼야 돼요. 확장시킬 때 생각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소수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 요거 한번 해봅시다. 소수를 검색해보면 나올 건데요. 영어로는 알죠? 프라임 넘버라 부릅니다. 프라임 넘버라 부르는데 뭐죠? 1과 자기 자신만이, 우리 수학에서 배웠다 그죠? 자기 자신만이 뭐인 거? 약수인 거예요. 약수란 말은 영어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1과 자기 자신만이. 그럼 2는 프라임 넘버 맞죠? 그죠? 2는 1로 나누어서 떨어지고 2로 나누어서 떨어지잖아요. 3은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서 떨어지죠. 2로 나누어서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 맞죠? 4는 아니잖아요. 그죠? 4는 1로 나누어도 떨어지고 4로 나누어도 떨어지지만은 누구예요? 2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걸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약수가 아니야 이래 되는 겁니다. 해서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것이 소수인지를 판별한다는 것은 결국엔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프로그램 한번 짜보자고.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연필 들고 계산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컴퓨터가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 한번 짜보자고요. 프로그램 됐죠?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우선 숫자를 가볍게 직접 한번 줘볼까요? 예를 들어가 6이야.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래. 소수인지 아닌지. 그럼 1과 자기 자신이니까 6을 맞죠? 6을 1로도 나누어 보고 2로도 나누어 보고 3으로도 나누어 보고 해서 얼마까지? 6까지 나누어 봤을 때 얘로만 나누어지고 얘로만 나누어지고 다른 애들로는 안 나누어지면은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를 1부터 6까지 나누어 보면 되겠네요. 1부터 6까지 나눈다는 거는 나누는 일을 여러 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맞아요. 반복문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반복문이 필요하니까 이 문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쓰면 돼요? for 배웠죠? I in range 그래서 얼마입니까? 6. 먼저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맞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라는 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0에서 5까지. 맞죠? 0에서 5까지. 근데 우리 소수 뭐라 그랬어요? 소수. 1과 자기 자신이라며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라며요. 그럼 지금 6이면은 6이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면은 0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1부터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소수는요, 1과 자기 자신, 그게 1부터 맨 끝에 있는 자기 수까지는 나누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수로 나누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1로는 나누어질 것이고, 모든 수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나누어질 거니까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로 나누어지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나머지 수들로 만약에 했는데 나누어지면은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주면 되느냐. 지금 제가 하는 말, 이 말이에요. 1은 원래 나눠줄 거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1 다음 수 2부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6이잖아요. 그럼 6 요렇게 써주면 6 바로 앞에 수까지 원래 하게 돼 있죠. 그럼 요게 얼마부터 얼마 사이 수만 반복하는 겁니까? 2, 3, 4, 5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즉 1과 자기 자신은 빼고 나머지 수들로 나누어지느냐 판별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맞다고요.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들로 나누어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반복해야 되니까 콜론 찍고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저 수 x가 누구로? 맞죠? 반복해서 가져오는 수 2, 3, 4, 5를 지금 i로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저 퍼센트가 나머지 기호죠? 저렇게 해서 나머지 구해진 결과 나머지가 0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나누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니까 자,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하면 되겠다. 그죠? if 해서 혹시 이 x가 그죠? 저 x가 저 있는 i에 대해서 나누어지더냐라고 조건 비교하면 되죠. 콜론 찍고.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수가 아니니까 좀 이따 우리가 밑에서 소수가 아닙니다라고 찍으면 됩니다. 찍기 위해서 소수가 아닐 때 밑으로 전달해 주게 될 힌트 값을 하나 가지고 있자고요. 그걸 제가 변수로 줄게요. 얘를 y라고 줄게요. 그럼 소수가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not이라는 값을 넘깁시다. 됐어요? not이라는 값을. 그러면은 이때 이 y가 처음 쓰이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변수가 이런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해 줘야 된다. 해서 이걸 왜 초기화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서 y가 쓰일 건데 이 y가 처음에는 아무런 값도 안 가지고 출발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됐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6일 때 해요. 그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수 2, 3, 4, 5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맨 먼저 처음에는 i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i로 나누어요. x는 6이에요. 나머지를 구해요. 걔가 0이냐 물어요. 그럼 6하고 2를 나누죠. 나머지가 0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2로 나누어지니까 소수가 아니네 해서 소수가 아닙니다라는 힌트 값을 얘네가 줬어요. 그럼 지금 i가 2일 때 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i가 3일 때에 대해서 다음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복을. 반복문은 지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이 반복문은 2, 3, 4, 5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2에 대해서 이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딱 나와가지고 소수가 아님을 판별돼 버렸어요. 그래서 not이라고 줘버렸는데 나머지 수에 대해서 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차피 1과 자기 자신에 나누어지는 수가 하나라도 발견돼 버렸으니까 얘는 뒤의 수에 관계없이 이미 얘는 소수가 아닌 것으로 판결을 놔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이렇게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도록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뭐였죠? 예, 맞습니다. 브레이크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이 문제 만든 겁니다. 딱 이미 2, 3, 4, 5 중에 어딘가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수가 아닌 걸로 판별났으니까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끝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뭐 하면 돼요? 혹시 이런 상황으로 왔다면 반복을 끝냈으니까 다시 이제 앞쪽에 맨 앞에 코딩하면 되죠. 이런 상황으로 왔을 때 혹시 이 y가 가지고 있는 값이 우리 뭐 위에서 뭐 줬어요?
not을 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면은, 뭐예요? 소수예요,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가 아닙니다라고 찍어주면 되죠, 그냥. 그쵸? 근데 떨어진 이유가 저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반복을 다 해서 떨어진 거라면, 반복 다 해서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라면 else입니까? 그렇다면은 뭐예요? 소수이면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소수입니다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그죠?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면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2, 3, 4, 5, 이 범위에 있는 수 중에 하나로 나누었을 때 이미 0이더라. 그래서 소수가 아니더라. 판결되면 나머지 수에서는 더 이상 다시 올라가서 반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반복문 밑으로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떨어진 이유가 얘가 not을 가지고, y equal not을 가지고 떨어진 경우라면 이 메시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반복을 다 자연스럽게 끝내고 떨어진 거라면 이게 아니고 여길 거니까 이거 찍어주면 되는 게 맞죠. 소수입니다라는 거죠. 실행하면 쉽게 볼게요. 제 생각이 맞는지. run. 소수가 아닙니다라 나오죠. 잠시 바꿔볼게요. x를 5로 줄게요. 여기에다가. 5 소수 맞죠? 실행하면 쉽게 볼게요. run. 소수가 아닙니다 나오네요. 그렇죠? 소수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죠? 한번 볼까요? 따라가 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뭐 생각 잘못인 게 있겠죠? 뭘까요? 이 부분이죠. 그죠? 5에 대해서 할 때는 얘가 5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뭘로 하면 돼요? x로 하면 돼요. 그죠? x로. 그죠? 그래야지 자기 범위에 대해서 나누기를 정상적으로 하겠죠. 요 이해가죠, 요거요. 그죠? 여기 값이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x를 그냥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 범위까지 하도록. run. 그렇죠. 소수입니다. 8은 소수가 아니죠. run. 소수가 아닙니다. 이래 된다. 그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여기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십시오. 혼자서 확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력을 주는 거는 좀 아니다 싶죠. 그래서 소수인지 판별하고 싶은 수를 직접 여기 입력 받으세요. 인풋 써서 입력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인풋 해가지고 입력 받고, 그죠? 인풋에서 입력 받고 그 값을 여기로 던져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입력을 받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도전해 보느냐면은 어디까지,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소수를 구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어디까지 소수를 구할까요? 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 10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소수를 다 출력해 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장해서 사용자가 100을 딱 넣어주면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소수들만 다 찾아가 출력해 주면 돼요. 그럼 2도 나올 거고 3도 소수, 4는 아니니까 빼고 5 나올 거고 6 아니니까 7 나올 거고 이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다 한번 뽑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별로 재밌는 일이 아닐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주면 컴퓨터는 빠른 속도로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전 확장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확장해 보십시오. 그까지가 되면은 웬만큼 그죠? 뭐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제가 좀 이따 요거 끝나고 나면 퀴즈 소개할 건데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퀴즈가 아니고 과제나요? 과제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요구해 볼게요. 자, 요 화면 캡처해 두고, 그죠? 요 코드 한번 참고하십시오. 따로 제가 소스를 따로 다운로드 할 수가 안 드릴 거니까, 요 그냥 그대로 바로 몇 줄 안 되니까, 그죠? 코딩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화면 캡처해서 코딩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세 번째 거, 마지막으로. 수를 입력받아 계산하는 프로그램.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좀 그걸 확장시켜 볼게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자, 주석을 하나 달게요. 수를 입력받아 계산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자고요. 자, 뭐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할래요. 입력을 우선 받아요. 인풋에서 수를 입력하세요. 의도적으로 뭐 굳이 계산을 복잡하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수 하나를 뭘로 받을까요? 넘버 숫자로 받으니까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됐죠? 화면이 잠시 깨져가지고요. 자, 변수를 하나 받을게요. num이라는 변수로 받죠. 그리고 얘가 수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애당초 미리 자료형을 변환해서 넘겨받을게요. int로.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프린트해서 너가 1을 누르면은 네가 입력했는 수에까지의 전체의 합을 구해줄 거야. 그리고 카피 좀 뜰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너가 2를 누르면은 그죠? 요 수까지의 홀수의 합을 구해줄 거야.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줍시다. 따로 짝수의 합은 안 할랍니다. 홀수의 합을 할 줄 알면 짝수의 합은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혼자서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다 5를 입력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1을 선택해요. 그럼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2를 선택해요. 그럼 1부터 5 사이에 뭐만 구하라는 겁니까? 홀수의 합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일에서 2를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여기서 1 선택할 때, 2 선택할 때 2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우리 저 앞에서 배운 무슨 코드 맞아요. 조건문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인풋해서 그죠? 저기에서 1 또는 2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원하는 계산을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넣어줍시다. 그러면 사용자는 요 메시지를 화면에서 어디 만나고 나 1 할 거야, 2 할 거야 하면 여기다 넣어주겠죠. 넣어주면 그것을 받아 먹을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초이스라고 만들게요. 선택값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초이스라고 만들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여기는 입력받은 것을 숫자로 변환해서 받아오는데 얘는 입력받은 것을 그냥 넘겨줄까요? 마찬가지로 숫자로 변환해서 넘겨줄까? 라는 건 각자의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밑에서 코딩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숫자로 계산할 거니까 int를 썼지만 밑에 거는 계산할 건 아니니까 그냥 선택의 값으로 1 또는 2니까 안 넘겨주고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즉 뭘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자 열로 그냥 넘길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면 되죠. if 했어. 사용자 저 친구가 초이스 했는 값이 1이면은 제가 왜 이 코드 쓴지 아시겠죠?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문자 열로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쵸? 1이라면은 맞아요? 그렇다면 할 일을 뭐예요? 콜론 찍고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에 속하도록 코딩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합을 구하면 되죠. 맞습니까? 합을 구하면 되지. for I in 맞아요? range 맞죠? 여기 얼마 줘야 돼요? num 주면 돼요. num 주면 여기 내가 5를 입력했어요. 생각 잘 따라오십시오. 그럼 5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5까지 합이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돼야 되지. 요 코드의 의미는 0부터 num까지가 아니고 num 앞까지죠. 그리고 5가 아니고 5 앞까지 요까지 합을 구하지. 그 내가 원하는 수가 하나 빠지지. 맞죠? 그 얘가 더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레인지의 형식은 의미가 그러니까 얘가 포함들어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요 앞까지 범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6까지. 그러면 5까지 포함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더하기 1 했는 걸로 레인지를 바꿔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합을 구해달라면 되잖아요. 합을 구해달라. 위로 좀 올릴게요. 그러면은 0 더하기 맞죠? 얘가 계속 바뀌면서 0에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 5를 넣었다면 0에서부터 5까지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서 계속 계산 결과를 누적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요 합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가 얘를 다시 더해서 또 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합을 넣어주게 좀 누적이 이렇게 합을 누적이 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 그죠? 그 변수를 제가 가령 썸이라고 줄게요. 썸이라고. 그럼 썸은 앞전에 가지고 있던 썸 더하기 이번에 새로 계산하게 되는 값 누구예요? i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i는 여기에서 0부터 요 수 범위까지가 저절로 채워지는데 썸은 i는 그렇게 되는데 썸은 얼마에서 출발하지? 맞죠? 그래서 초기값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썸 너가 가져야 될 값을 내가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출발하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쓰여지기 전에 이 썸이란 이 변수가 지금 여기서 처음 쓰여지니까 이 변수가 쓰여지기 전에만 선언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위에다 여기 해줄게요. 그러면 자 밑에 썸이 쓰일 건데 썸 쟤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더하기 전에는 0을 가지도록 해주면 되겠죠. 이거 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도 초기값으로 쓰긴 쓰지만 지금 이거 주면 안 돼. 왜? 얘는 지금 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변수예요. 계산하는 목적으로 쓰여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숫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열에 해당되어지는 초기값으로 공란을 의미하는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의미로 무의미한 값은 0일 거잖아요. 그래서 0 채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맞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 지금 하는 것이 전체 합을 구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합을 구했고 그러면은 반복문 끝내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출력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반복문 빠져나왔어. 반복을 끝내고 나서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프린트 해서 얼마 찍어주면 돼요? sum 이렇게 찍어주면 될 거예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만 했어요? 1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아직 2는 안 했죠? 우선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나 해봅시다. 자, run.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아까 이미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지 싶은데 왜 저래 놔두지 싶었을 건데 요거 잘못됐죠. 그죠? 1이냐 할 때는 이게 아니고 요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자주 실수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놔 봤었죠. 실행시킬게요. 5 하면은 지금 맞죠? 여기까지 왔죠? 수를 입력하세요. 5 그 다음에 요 메시지 뜨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계산 선택하세요. 이거 우리 지금 1에 대해서는 코드가 되어 있으니까 1 한번 넣어 볼게요. 1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자, 이제 그럼 우리 1에 대해서는 오케이 잘 됐네. 그럼 이제 뭐 만들어주면 돼요? 2에 대해서 가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1일 때 할 일은 요거로 끝나면 되고 그러면 아닐 때 else였나요? 그죠? if else 또는 else 조건이 다른 조건으로 계속 넘어갈 게 있으면 if else 이제 더 이상 다른 조건은 없고 한 개만 나머지 따로 고려하면 되면 else 문장 끝에 콜론 또 마찬가지로 인덴트 처리도 해주고 맞습니까? 뭐 해야 돼요? 이번에는요 홀수의 합을 해야 돼요. 얘는 전체의 합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홀수의 합을 해야 돼요. 이거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 들죠? 그렇죠? 단지 뭐 해줘야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아니고 1 더하기 3 두 칸씩 띄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얘를 잠시 가져와 볼게요. 좀 이따 코드 통째로 한번 수정할 건데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V 했어요. 그죠? 자, 요거 당겨 내릴게요.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홀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1, 3, 5, 7, 9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 0부터 가죠. 그러니까 0부터 안 출발하고 1부터 출발해주라고 출발값을 명시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맞죠? 출발값.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그렇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출발 값이 바뀔 때는 써줘라. 그 다음에 종료 값이다. 그리고 일식 증가하지 않고 다른 값 형태로 변화를 주고 싶으면 써줘라 이거잖아요. 그죠? 1, 3, 5, 7, 9니까 얼마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맞아요. 2부터 증가시켜주면 되잖아. 그죠? 요렇게 해주면 홀수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걸요? 돌려볼게요. run. 그쵸. 5까지. 엔터. 홀수합 해줘. 2. 이제 어디가 실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2를 넣어주는 순간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1로 떨어질 것이고 이거 하겠죠? 돌려볼까요? 엔터. 1부터 5까지의 홀수의 합은 9가 맞습니다. 잘 됐네요.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손봐야 될 게 있어요. 손봐야 될 게. 뭐인 것 같아요? 이거 전체 합을 구하는 코드고요. 이거 홀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인데요. 틀린 거 아닙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런 걸 좀 염두해 주면 좋겠어요. 비슷한 코드를 여러 번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개의 코드는요.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비슷한 코드를 이렇게 매번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죠? 달라질 정보들만 여기에서 달라질 값들만 가지고 있다가 일은 딴 데서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코드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그죠? 얘를 잘라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잘라낼게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코드 하나 따로 넣어놓을게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뭘 하는지. 자, 그래 놔놓고 여기에다가 스타트가 0부터 될 수도 있고 1부터 될 수 있는데 그죠? 더하기는 뭐 하니까 1부터 하면 되겠네요. 합을 구하든 홀수를 하든 0부터 더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요게 달라지네요. 2가.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바꾸냐 하면은 x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그래 놔놓고 이 말이죠. 초이스가 1이면은 x가 얼마 되면 돼요? 그냥 1 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x는 얼마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거. 요 x의 변화치가 1이 될지 2가 될지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걸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요 문장과 따로 만들었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맞죠? 이렇게 해주면은 굳이 이 반복문을 아까처럼 여기 따로따로 두 번 쓸 거 없이 여기서 그냥 한 번만에 처리되잖아. 여기에서 변화치에 대한 정보만 바꿔줌으로써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도 되는지? run. 아하, 에러 있네요. 뭐가 에러죠? 아, 이 부분 잘못됐다, 그죠? 이 프린트문하고 인덴트가 지금 잘못 표현됐죠? 인덴트가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 되고 이 프린트문은 반복 끝내고 가야 되죠, 그죠? 다시 들어볼게요. run 5까지 전체 합 1 15 잘 돌아가죠? 다시 run 5까지 홀수의 합 2 9 잘 돌아가죠?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코딩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초보자 할 때는 우선 급급하게 해결하는 게 급급하니까 막 코드를 넣었던 거 또 넣고 넣었던 거 또 넣고 막 계속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코드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는데 왜 자꾸 그렇게 넣지? 가만히 보니까 변화될 값만 바꿔주면 되는데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좀 생각의 폭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메시지까지 한번 바꿀 수 있겠죠, 이제.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그냥 합이 아니고 뭐의 합인지, 전체의 합인지, 홀수의 합인지를 알려주면서 여기 찍어주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생각도 올랐죠? 메시지를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여기에서는 전체의 합은 뭐 이런 메시지야. 근데 이 메시지가 카피 뜰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서는 전체 합이 아니고 어디가 뭐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홀수의 합은 되어 있어요. 됐죠? 한번 줄 구분해 줄게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메시지 콤마 쏘면 하면 되잖아. 이해가죠? 한번 돌려볼까요? run 5에 대해서 1. 그죠? 전체 합은 15. run
그쵸? sorry 위에서 learn. 그죠? 5,2 홀수의 합은 9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콤마 대신에 뭐 쓸 수도 있어요? 플러스 쓸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쓰게 되면 대신 얘가 숫자니까 뭐 해주는 거 필요해요? str로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맞죠? 변환해주는 거 넣어주면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력하는 형식은 콤마 쓸 수도 있고 플러스 쓸 수도 있으니까 택일해서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맞죠? 구분되어야 될 정보들만 따로 관리해주면서 그것을 공통 코드에다가 다르게 넣어주면서 일이 달라지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됐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할게요.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킬게요. 처음에 수를 입력하세요 했어요. 선택했어요. 선택된 값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끝났죠? 우리 다시 실행시키려고 하면 또 이거 눌러야 되죠. 그럼 또 실행하겠죠. 한 번 더 다른 계산해야 되는데 하면 또 이거 눌러야 되겠죠. 그럼 또 이거 실행되겠죠. 그래서 내가 눌러가지고 반복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 묻자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도록 하자고. 예 하면은 계속하고 아니 하면 종료하도록 하자고. 무슨 뜻이야? 해볼까요? 출력을 한 다음에 인풋으로 입력을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뭘 받느냐 하면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묻고 그게 너는 yes 아니면 no를 입력해주면 되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입력받고 요 입력된 값을 내가 답변으로 계속화시키게끔 했으면 여기에다가 값으로 받는다 하가 answer라고 할까요? 뭐 ans라고 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run 한번 돌려볼게요. 수를 입력하시겠어요? 5. 전체 합을 구해줘. 1. 했잖아요. 요거 나오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yes라고 누르면은 저절로 이 과정이 다시 또 반복하라는 거야. 계속 해달라는 거야. 사용자가 원치 않을 동안은 저절로 처음부터 다시 또 돌리라는 이야기. 그게 무슨 문장이에요? 그쵸? 반복문이에요. 여기다 우리 반복문 한번 넣어보자. 지금 우리 이 반복문은 넣어놨어요. for는. 계산하는 반복문으로 일정한 횟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이 for라 그랬잖아. 근데 이 계속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반복문은요. 그죠? 일정한 횟수를 알 수 없어. 그 계속하게 되는 횟수가 10번일지, 100번일지. 이게 불가능하죠. 알 수 없죠. 사용자가 뭘 누를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no를 누를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나죠? 반복문 중에서 횟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반복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 예, 맞습니다. while문이에요. 이 while은 뭐에 따라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네, 조건에 따라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계속할 조건으로 yes가 있냐 no에 따라서 반복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도록 코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그램 기능을 확장시키려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계속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yes라고 눌렀다 치자.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맨 앞에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야 반복할 거야. 아래쪽 덩어리 전부 다. 그럼 while 써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while 써주면 되는데 이 while 썼을 때 맞습니까? 여기 뒤에다가 조건 줘야 돼요. 이 조건으로 들어오는 값은 계속하시겠습니까? yes 또는 no 값이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ans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죠? ans로 들어오는 값이 뭐가 아닐 동안 반복하면 됩니까? 뭐가 아닐 동안? no가 아닐 동안 반복하면 되죠. 맞아요? 또는 이렇게 코딩하는지 아니면은 뭐일 동안? yes일 동안 반복하면 되죠. 같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는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yes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문자가 아니고 변수로 취급되죠. 그래서 얘가 밑에서 넘어오는 y 또는 n 값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문자 열 값으로 취급해 주기 위해서 요게 들어가야 되죠. 맞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주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 이 문장 전부 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 반복문 안에 이제 속하는 문장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끝에 맞아요? 이 끝에 뭡니까 이거? 콜론 찍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뭐 돼야 돼요? 인덴트 돼야 돼요. 맞죠? 콜론 찍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럼 내가 이렇게 콜론 찍고 나서 딱 하면 이렇게 코드 영역이
이렇게 인덴트 돼야 되는데 밑에 거 다 인덴트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코딩 얘들을 먼저 코딩하다 보니까 인덴트가 여기로 안 되고 그냥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의도적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한 줄 한 줄. 맞죠? 밀어 넣어야 돼요. 어디까지? 이까지 전부 다.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나 배워 놓읍시다. 인덴트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우리 자판 보세요. 자판 보면은 키보드 봅니다. 키보드 보면은 그 P라는 알파벳 제가 여기다 옆에 써줄게요. P라는 알파벳 글자 보이죠? 그죠? 그 옆에 보면은 키패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렇게 된 키패드, 하나는 요렇게 된 키패드가 있어요. 그쵸? 그 밑에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돼 있는데 요게 인덴트를 안으로 넣으라는 의미고 요게 인덴트를 밖으로 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키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얘를 누르면은 인덴트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배웁시다. 자, 그러면은 인덴트 돼야 될 코드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잖아요. 어디까지? 끝까지죠. 우선 블락킹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블락킹, 인덴트 해야 될 덩어리를 블락킹 해준 다음에 제 누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죠? 브라켓 인덴트 되라는 키를 누릅니다. 눌러요. 이렇게 딱 들어가요. 하나 배워 놓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일괄 인덴트 다 시킬 수 있어요. 잘 배웠죠? 나중에 이거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내가 잘못 있는 데서 그럼 뺄 때는 반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옆에 있는 거.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덴트를 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배워놓고 이 노트북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 메모해 놓으면 돼요. 이거요, 지금 에러 있어요. 코딩 생각은 다 맞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no를 누가 받아가지고 ANS가 받아가지고 yes일 동안 반복하도록 해놨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생각은 맞는데 이거 실행시키면 에러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한번 돌려볼까요? run. 아하, 이 커널이 또 죽었네요. 잠시 제가 리스타트 좀 시킬게요. 이 커널을 좀 잘 안 죽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먼저 알게 되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run. 바로 에러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라 했잖아. 이 부분 에러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유형의 에러들, 네임 에러인데도 이 결국 ANS가 에러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에러들 자주 만났을 건데 이제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 친구들이 썩 웃으면서 이미 에러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할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예상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의 에러는. 그래서 맞아요. 그죠? 뭐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막 쓰면 안 되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하겠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초기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ANS가 Y일 동안 어쩌고저쩌고 하라 하려고 그랬으면 이 앞에서 저 밑에서 ANS라는 변수가 쓰일 건데 얘는 기본값으로 이걸 가지고 출발할 거라고 뭐 하나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부에서 야 밑에 ANS라는 변수 쓸 건데 얘는 지금은 아무런 값을 안 가지고 출발할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Y를 가질지 No를 가질지는 이 시점에서는 결정이 안 되잖아요. 언제 결정돼요? 여기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ANS의 값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다음 실행할 때 여부를 올라오게 되면 반복할 때 알게 되니까 맨 처음에 ANS가 어떤 값을 가지고 출발할지를 하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값으로.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줘야 돼요? Y를 줘야지 지금 이 문장이 실행되죠. 지금 이거 주면은 지금 Y가 아니니까 이 문장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이 자동으로 한 번은 실행되길 원하면은 이 조건에 맞는 값을 초기값으로 주면 될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뭘 줘야 돼요? Y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아래쪽에서 밑에 반복문의 조건을 이렇게 반대로 했어요. 기억나죠? 아까 전에 아니야. 뭘로? 너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버렸다면 너가 아닐 때만 실행되도록 했으니까 맞죠? 요렇게 된다면은 이거 그대로 해도 돌아가죠. 맞죠? 너가 아니니까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무슨 값을 줘가지고 반복문 안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를 잘 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조건 줘도 되니까 지금은 조이값만 잘 주면 되니까 요걸 요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run 실행되잖아요. 왜? 수를 입력하세요가 이 문장인데 이 반복문 조건을 만족하니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만족했어? 얘가 y거든요. n이 아니고 들어오죠.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5 넣고 원하는 계산 전체 15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또 묻죠. 4 넣고 홀수의 한만 2번 그죠? 1 더하기 3이니까 4 맞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이번엔 큰 수 한번 넣어볼까요? 100 전체의 합은 맞죠? 5050 계속 하시겠습니까? no 하면 종료하죠. 이렇게 기능은 간단해요. 합을 구하거나 뭐 이런 건데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거고 그죠? 그걸 조건에 따라서 하도록 나눠 놓고 그 합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기 위해서 반복문 하나 썼고 이 전체의 과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동안은 계속할 수 있도록 파일 반복문으로 다시 묶어줬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짜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일반화된 형태의 프로그램, 즉 사용자가 뭐 할 수 있고 직접 원하는 걸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자가 원할 때까지는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시 직접 실행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도 고정된다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만할 건지를 프로그램에서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일반화된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노력을 우리 생각에서 좀 가져가세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뭐 한 2, 3주 전만 해도 우선은 뭐 급급하게 프로그램 하나 짜가지고 우선 실행시키는 것이 막 급급했다면은 그쵸? 앞으로는 그 급급한 과정을 조금씩 넘어서게 되면은 이왕 짰는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넣더라도 실행되는 것이 가능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형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태도를 좀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맞잖아요. 이게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요 소스도요. 지금 제가 따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요 영상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지시켜 놔놓고 아시겠죠? 소스 코드 한번 직접 다시 코딩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타이핑하면서 받아쓰기처럼 코딩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서도 생각을 더 키우세요. 그죠? 홀수의 합, 전체의 합만 말고 딴 것도 더 넣어볼까?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생각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 사용자가 1하고 2만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만은 여기 의도적으로 장난친다고 5를 입력하고 또는 7을 입력하면은 해당되는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값들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수는요, 양수만 가능해요. 지금. 양수만요. 음수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음수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더라도 하도록 한번 코드를 바꿔볼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확장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기본이 이해됐으면 거기에다 하나 더 확장해가지고 문제를 키워나가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하고 코딩 능력을 키우는 건 꼭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방금 했는 것이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만들어 보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맞죠? 과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입니다. 두 개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아까 우리 두 번째 했던 거 있죠, 여기. 아까 여기서 예고했었는데, 그게 여기 과제의 첫 번째 과제예요. 소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짰었는데, 이번에는 소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로직은 같은데,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까지의 소수를 출력할 거라고 물어요. 내가 10가지의 소수를 출력해줘라고 입력으로 줬다면, 프로그램은 어찌어찌 처리한 다음에, 출력되는 결과로는 2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오고, 7 나오면 되죠. 요게 아마 10가지의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소수 맞죠? 8, 9도 안 되잖아요. 1과 자기 자신의 다른 수로 나누어지니까. 네, 여기다가 100을 줬어요. 글쎄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구해보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이게 아까 우리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화된 코드 형식이죠.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그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가장 일반화된 형식이니까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세요. 자, 아시겠죠? 이제 생각에는 기본 생각은 여기에서 우리가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은 될 거라서 요건 좀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69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69 게임. 요즘 뭐 게임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아는 게임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369 게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369 게임이 맞죠? 숫자 안에 3이나 6이나 9라는 수가 들어가면은 박수 치는 거잖아요. 뭐 손박수 그죠? 그래서 369 게임을 하는 로봇을 만든다면은 그죠? 내가 로봇하고 게임을 할 때 로봇이든 나든 3이나 6이나 9만 만나면은 박수를 쳐야 될 때 그죠? 나는 내 머릿속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룰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로봇은 안 시키면 못 하잖아요. 그 로봇이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한번 짜보라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뭐 369 잘 모르면은 검색해가지고 369 게임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아마 30부터 뭐 39까지는 계속 박수 쳐야 되잖아요. 전부 3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데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죠? 얼마까지의 369 게임 숫자를 출력할 거라고 물어요. 그럼 내가 10이라고 딱 주면은 프로그램을 어찌어찌 처리한 다음에 화면에 출력해 줄 때 당신이 박수 쳐야 될 숫자는 그죠? 3, 6, 9를 만날 때다라고 찍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출력 20을 했어요. 2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3, 6, 9,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3, 16, 19 맞습니까? 요럴 때 박수 또 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는 369는요 숫자 안에 3이나 6이나 9라는 숫자를 만나기만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수 쳐야 될 숫자들만 찾아가지고 출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짜보라고. 그렇죠? 아시겠죠? 방금 문제에서 제가 힌트를 이미 줘버렸는데요. 숫자 안에 3이나 6이나 9라는 숫자가 있으면 박수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제가 알기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였죠? 한번 볼까요? 200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이게 맞아요. 210페이지야.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그 210페이지에 우리 그 셀프 체크 같이 한번 코드 풀은 적이 있었습니다. 셀프 체크 17에 2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 보면 아마 요거 코딩 했던 거 우리 설명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210페이지 그 셀프 체크 17가 뭐냐면은 아, 에, 이, 오, 우라는 모음이 있는 단어를 만나면은 출력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369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아, 에, 이, 오를 만나면은 출력하는 거나 369를 만나면 출력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어떤 방법이 생각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내가 지금 방금처럼 20까지의 369를 출력해 주세요 하면 1부터 20까지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는 코드구나 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서 좀 생각해내고 그것을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요 두 개.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면은, 그죠? 반복문 쪽하고 조건문, 앞전에 배운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웬만큼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봄으로써 정리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과제는 2주를 드릴게요. 시간을 줄 거고요. 우리 지금부터 모든 그 능력은 이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코딩 능력이에요. 프로그램 짤 줄 알면 돼요.
계속 이게 핵심이니까, 그죠? 이걸 위해서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개발 능력 키우기 위한 동기로 이 과제들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고요. 뭐, 하다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뭐, 막히는 부분, 친구들 중에서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지금 저한테 묻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결 안 되면 뭐, 전화 통화하면 되고요. 그렇게도 해결 안 되면 뭐, 찾아오면 돼요. 해서, 이제 뭐, 조금 뭐, 이제 코로나도, 그죠? 조금 뭐, 이제, 조금은 가벼워진 상태니까, 뭐 방심할 수는 없지만은, 와서 배우고 가고 가면 돼요. 그죠? 필요할 때, 뭐, 그죠? 그래서, 너무 막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죠? 도움 받아가면서, 그 공부하기 위한 이유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 보기와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Y클래스에 공지해 두도록 할게요. 자, 좋은 결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